6페이지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있지요. 얘는 정말 본질적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민법 등기를 베이스가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번 안 봐요. 주택 소유자의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지요. 주택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 동그라미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시가라고 되어 있죠? 실소유자한테. 그 다음에 2번 대표자 선정.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 선정하여 매도 청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동의 얻으면 4분의 3. 그 다음 오른쪽에 판결 효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속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까 4분의 3 동의 얻으면 대표 뽑아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며요. 승소했지. 승소한 효력은 4분의 3만 들어가냐 입주자 전체냐. 근데 뭐 뭔 얘기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요건.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 얼마 미만? 5%. 송달 기간.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그 내용이 송달돼야 되고. 구상권.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다. 그럼 비용의 전부 2년 5%, 그 다음에 4분의 3 시가. 그러죠? 그 부분이 어차피 5개 던져놓고 하나 틀리게 하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줄 딱딱딱 치면 돼요. 뭔지 몰라도. 자, 봐세요. 에휴. 이 안에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롯데건설에서 이 땅을 다 매입했다니까? 매입해서 쫙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1000세대 아파트란 말이야. 에? 그러면 이제 분양받았지, 사람들이. 입주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롯데에서 각각 땅 주인 만나서 돈 주고 땅 사서 롯데 걸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 지어 분양한 거 아니야? 입주자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겠지. 롯데가 땅과 건물을 같이 팔았으니까. 근데 입주했는데 보니까 이 중에 이 A가 이 땅의 등기부상 권리자인데 우리 여러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대 안 한대요? 그 말의 의미 아셔요? 자, 등기 명의는 얘인데 박완인데 원래는 이 친구가 돈을 벌어서 친해서 오빠 명의로 한 거야. 그러죠? 진짜는 야 것이지. 근데 이름만 빌려달라고 오빠. 진짜 뭐 돈 빌려서 지난번에 안 갚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자 권리자는 이 친구인데 명의만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명의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권리자하고 얘가 만약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배임 행위로 해가지고 이 친구를 상대로 돌리돌라고 소를 제기하면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한 서류가 다 있으면 진짜 권리자가 숨어 있잖아요. 진짜 권리자하고 형식상 명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진짜 권리자가 이긴다고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웃기는 저문이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효력 생긴다 해놓고 등기 공신력은 또 인정 안 하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요. 자, 롯데에서 A의 등기 명인 A를 보고 돈을 주고 땅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A가 아니었던 거야. 이 격호 형님 거요. 신시성을 가지는 격호 형님이 일본 가서 껌 팔아서 돈 낼 때마다 국내에 땅을 샀던 거야. 땅 사서 조카 이름으로 명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것이요. 근데 조카 이름으로 했지. 근데 일본서 돌아보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놀러 갔더니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롯데건설이 아파트 지은 거지. 웬일이야? 보니까 조카란 놈이 롯데에다 땅 팔아먹은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호 형님이 A를 상대로 너 왜 롯데한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니? 이것은 무효다.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고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길 수 있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A가 롯데한테 팔아먹은 매매료나 이전 등기는 무효. 판결 때려버리면 격코 형님이 소유권 회복했잖아요. 얘가 실소유자지. 그럼 봐봐요. 입주한 사람들은 느닷없이 500평의 실제 주인이, 대지권 10,000평 중에 500평의 주인이 실제 나타나버린 거 아니야 지금. 500평을 사용하는데 월 얼마 달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입주자들이 격코 형님을 상대로 네가 회복한 500평 우리한테 파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그래. 다 짓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땅 주인 달라져 본 거지. 그 사람한테 입주자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매도 청구한다 이 말이요. 팔으라고. 공시지가로 시가로? 시가로 팔으라고. 그런데 격코 형님이 이걸 팔까요 쉽게? 딱 인상봐도 안 팔게 생겼잖아. 그죠?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100살 가까이 사는겨. 95에 뭐 6인가 돼가지고 그거 어린 딸도 있잖아요. 미스 롯데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롯데에서 격코 형님이 안 팔면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야를 상대로 매도 명령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때는 전체 땅 면적 5% 미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팔으라고 하겠지. 그러면 승소를 해서 매도 명령 받으면 그 효력은 전체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소송 비용하고 한 20억 들었겠지. 땅 비용하고. 그러면 건설회사가 아니라 입주한 사람들이 돈 들여서 500평 산 거 아니야. 그런데 롯데건설 처음부터 실소유자 확인해가지고 격코 형님을 통해서 샀으면 이런 일이 없지. 그 비용을 전부 다 건설회사 찾아가서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요. 구상권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1번은 시가, 그러죠? 2번은 동의 얼마 되면 소를 제기하고 4분의 3. 오른쪽에 이제 승소했다. 판결은 전체에 대한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전체 땅에 얼마 미만이어야 5% 미만일 때만 이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격코 형님한테 땅 삽니다 통보 들어가는 것은 실소유권 회복하고 몇 년 내? 2년 내 들어가요. 그러면서 구상권이 바로 전부를, 소송비, 매입비 전부를 건설회사 찾아가서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인데요. 29회 시험에 오리지널로 이 지문을 5개 그대로 딱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땅의 일부가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확보하려고 이 사람 찾아가서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 얘기예요. 살 때는 공시지가를 하면 안 됩니다. 시가를 합니다. 자, 야가 실소권 회복하고 몇 년 내는 통지하라. 2년. 안 팔면 소송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매도 명령을 구하는. 또 동의 얼마 얻어서? 4분의 3. 승소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은 입주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체 땅 돼버리는 거예요. 4분의 3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돈 든 돈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설에서 찾아가서.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한 장 넘어가면 주택의 공급 오른쪽 하단에 분양가 상한제 있나요? 이게 참 우리가 또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 가격에 제한을 해요. 평당 분양가를 건설회사 마음대로 받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분양가 가격 제한 받는 거 있죠, 이거 분양가 제한이에요. 이거 분양 가격에 제한 받는 걸 공급받으면 저렴하게 받겠죠, 시세보다. 그래서 아까 그 프린터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받으면 요 기간 동안 못 팔아먹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기간 동안 못 팔아 최대 8년. 이번에 법 바뀐 게 최대 8년인데 요거는 두 가지. 자, 거기 보세요. 적용주택 1.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이 조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라. 1. 공공택지 동그라미 하세요. 공공택지란 말 나왔죠.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가로치세요. 가로쳐서 2번 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써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분양가격에 제한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얘기예요. 분양가격에 제한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라는 것은 두 가지란 얘기예요. 첫째, 이 얘기는 아까 공적 주체가 공공택지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요.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공공택지 안 된다고.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 지방공사 있지요. 얘네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걸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이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겠지. 이걸 공급받아 아파트 지어 팔아먹을 때는 분양가격 제한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공공택지 아닌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여기서는 분양가격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안 해도 분양가격 제한 받는 것이고, 공공택지 아닌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적용 제외 있나요? 야가 또 단골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배웠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몇 세대 미만? 도시지역에서만 지으라고 그랬죠? 그러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다는 얘기는 공공택지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든 얘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경제 자유구역만 동그라미. 저기 여러분, 인천 송도 가보셨어요? 송도가 막 이 건물들이 진짜 외국 온 것 같아요. 아직도 막 미친 듯이 건물 짓고 있는데 그거 한 진짜 10년 뒤에는 진짜 외국 부럽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뭐 공원 호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옥 호텔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뭐 그런 좋은 동네 같아요. 그런 경제 자유구역 같은 데는 거기거든요. 송도가. 분양 가격을 네 마음대로 고급으로 지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3번의 관광특구 동그라미. 해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매층 50층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관광특구 안에 층수 매층 50층 이상 이고가 아니지. 이거나 높이 150m. 자, 층수가 52층, 높이 130m.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아따,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적용 안 한다니까 그러네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일 때는 적용 안 한다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요. 실제 시험도 그렇긴 해요. 50층 이상이고 그래버리면 둘 다 갖춰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분양가격 제한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 장 넘어가고, 자, 642페이지에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나오죠, 이제. 자, 다시 한번. 공공택지에 공급받아 아파트 짓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는 분양가격 제한 받는 거예요. 지금 들이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누가 지정하는지. 1. 국토교통부 장관. 2. 다 필요 없어. 네 번째 줄에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뭘로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는데 밑에 또 기준 있네요. 자, 그 기준 위에 거 필요가 1, 2, 3, 3개 있나요? 12개월, 2배, 3개월, 20%, 2개월, 5대1, 10대1 있지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여러분 그 12개월 몇 배? 3개월 몇 프로? 2개월 몇 대 1? 코딱지 10대 1. 코딱지 10대 1이요?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봐요.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잖아. 이런 코딱지는 10대 1. 보통은 5대 1.
빈칸용 문제겠죠, 이거는. 자, 1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 자, 10월 달에 지정해요. 자, 소급해서, 자, 12개월간, 1년이잖아요.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몇 배? 자, 12개월 물가 상승 나면 2배. 빈칸용이니까. 둘째, 직전으로 소급해서 몇 개월? 자, 10월 달에 지정합니다. 선이 좀 짧아. 3개월, 석 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나와요. 주택 거래량 몇 퍼센트? 20% 이상 팍팍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소급해서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자, 이것도 10월 달. 자, 몇 개월? 2개월간 주택 경쟁률이 몇 대? 5대1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있잖아요. 얘는 10대 1. 자, 그러면 경쟁률 나오면, 자, 기본 몇 대 1? 코딱지는? 얘는 몇 개월? 2개월. 주택 거래량 20% 나오면 몇 개월? 3개월. 물가 상승이 2배 그러면 12개월. 12개월 나오면 2배. 3개월 나오면 거래량. 2달 나오면 청약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 1. 이렇게 저렇게 봐가지고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12개월 나오면 빈칸을 2배로 비워놓고, 그 다음에 20% 나오면 3개월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2개월 나오면 10대 1을 비워놓고 5대 1 넣어놓고, 기억, 니은, 골로 시효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누가 지정? 자, 구독자. 자, 12개월간 12개월 나오면 물가 상승률에 2배, 3개월 나오면 거래량이 20%, 2개월 나오면 청약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 1.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절차, 미세한 절차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646페이지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있나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아까 주택 상환 사채 있었죠? 그건 누가 발행? 주택 상환 사채 3년 내 집 지어 돌려준다고? 누가 발행?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뭐가 어떻게 뭐 보따리를 저 보따리 사고 난리나. 보따리 사느라고 지금 뭐 대답이 보시랑 뭐 하는 거요? 그렇게 책 보따리 사느라고 시끄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집중을 못 하고 있고, 그는 나만 보따리 사. 똑바로 해라 너. 자, 다시 주택 상환 자체는 등록사업자나 LH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가지고 3년 내 집 지어줄린다고. 주택 상환 자체 그거 매입한 사람은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그거요. 아파트 받는 질서를 지가 안 받고 왜 돈 받고 파냐면 통장이죠. 통장. 입주자 저축. 사고 팔면 안 된다고. 지역조합원 자격. 사고 팔면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공급질서 교란이에요. 봐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하기 위해 다음에 단 정서지위를 양도양수, 자,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의 일체 행위를 포함해서 안 되는데, 상속받는 거는요? 돼요. 저당은요? 됩니다. 돼요? 매매 증여하거나 이를 알선, 양도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이러면 한다? 안 된다. 팔아먹고 광고하지 말아라, 이게. 박스 1번.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있지요? 이게 지역조합원이요. 아까 얘기한 주택상환자체,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거 팔고 사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받는 거는? 저당은? 저당이 뭐냐? 파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이런 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발행한 무허가 건물 철거 예정. 철거 확인서란 말은 철거민 딱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됐어 이제.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잠깐만요.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아서 통장 사고 팔아가지고 너의 통장
사용해서 당첨됐지요. 5억짜리 당첨돼가지고 그걸 빠르게 팔았다 3억 벌었지요. 이거 원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 3천만 원인데 야가 얻은 이익이 3억 벌었지요. 얻은 이익이 3천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형벌 있죠. 3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 바뀌어가지고 얻은 이익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때립니다. 내가 거기서 3억을 벌었죠. 9억의 벌금 날라갑니다. 이번에 바뀐 게 그거예요. 자, 쓰고 싶죠, 지금? 쓰지 마요.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어. 요약집이 이쁘게만. 내가 여기다가 스티커 다 붙여놨거든, 이렇게. 내가 막 써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하니까. 나와요, 내일 모레.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일단 이렇게. 자, 통장 사고 받았다. 얻은 이익이 있다. 이익이 벌금 3천만 원보다 크다. 그래도 얻은 이익이 몇 배? 3배. 이하의 벌금 때려버려. 징역은 3년이고. 이번에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부기등기를 모르니까 냅두고, 651페이지 드디어 이제 다 왔어. 투기과열 지고 있나요? 자,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있었죠? 10월달 지정한다. 과거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에 주택가격 상승이 몇 배? 2배. 자, 석 달간 나오면 뭐가 나왔을까? 거래량이 얼마 이상? 20%. 2달간 청약 경쟁률 나오면 5대1 코딱지. 자, 얘가 기억이 나야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지금 나온 투기, 과열 지금. 갑자기 공법으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기초 강의할 때는 디딤들이 얇은 걸 했으니까 없었는데 잘못하면 공법에서 과락 나올 것 같은 걱정 들죠?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과락 나옵니다. 과락. 이제 실체적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의의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별거 아니다. 누가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업계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공법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자, 또 투기. 과열지구는 뭐 들라고 지정했을까? 여러분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들, 투기 막으려고? 그거는 우리 건물 소장님도 얘기할 수 있어.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아파트 당첨된 그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분양권의 지위를 못 팔아면. 참고로 이거는 알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줄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거정책 심의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한 장을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가 박스 있지요. 요거는 28회 때 빈칸용으로 나왔어. 1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단지에서 공동 주택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얼마 초과? 코딱지는? 네. 이건 똑같네요. 자, 2달간 경쟁률 나오면 5대1 코딱지 10대1 기억하고요. 뭐하고 똑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중에 똑같은데 뭐랑 똑같은지가 기억이 안 나. 둘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뭐 될 때? 위치 1번 줄치세.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얼마 이상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위축되면 집값이 뛰겠지 반사적으로. 그래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3번 다음에 하고 박스 밑에 가로 2번에 1번 의견 청취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듣고 이것도 시험 내니까 의견 검토해서 회신하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할 때 장관하고 뭐 하래요? 협의. 저기요. 자, 장관은 아래 것들의 의견 듣는 거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높은 놈하고 여러분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하라고 냈어.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연습 문제 이렇게 어떤 유형을 얘기 안 하면 절대 틀려버리거든. 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잖아요. 서울시 양천구를 서울시장의 의견 듣는 거야.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자, 장관은 아래 것들 의견 듣고 시 도지사는 높은 놈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할 것 없고 오른쪽 상단에 재검토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마다 1년마다 심의 소집해가지고 고스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건 무조건 1년만 알면 돼요. 몇 년마다? 1년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조정대상 지역 있나요? 이 조정대상 지역은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일정 기간 또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 같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제한받을까? 그 중에 제한이 긴 걸 제한받는 거예요. 자, 조정대상지역은 또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치고 시도지사 없지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밑에 과열지구, 위축지구 나오는데 과열될 우리가 있으면 과열지구로 위축될 우리가 있으면 위축지구인데 어디냐 이건 없으니까 괜찮고 한 장 넘어가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드디어 655페이지에 전매행위 제한 있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묶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그러면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못 팔게 하는 게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우리 시험은. 자, 1번. 요것만 하고 집에 가요. 문제까지 풀고.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 몇 년?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지위를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이런 거 안 돼. 모든 행위 포함해서 안 되는데 자, 상속은요? 돼요. 매매 증여하거나 전매할 수도 없다. 해놓고 그 박스에 1번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2번이 조정대상지역, 3번이 분양가 상한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받는데 구체적으로는 밑에 2번에 전명의 제한기간 있죠? 공통사항 1번만. 전명의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못 판다 이 말이야.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에 큰 2번 있죠? 이게 투기과열지구 제일 중요한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 못 판다. 65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큰 2번 있잖아요. 그놈이 가로 속에 게 투기과열지구라고 됐단 말이에요. 야가 좀 어렵게 돼 있어. 쉬운 거 좀 더 나옵니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 당첨됐다. 언제까지 못 판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제한기간 몇 년으로 하고? 5년. 자, 7번 안 봐요. 서울시 25개 다 투기과열지구죠? 자, 여기서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대요. 갑이라는 사람이 당첨됐지? 그러죠? 당첨, 분양 신청했겠지? 2월 1일 날 당첨이 됐고 3월 1일, 2일 이틀간 계약을 한대요. 분양가 5억짜리예요. 그럼 보통 그 당첨된 사람은 분양계약을 이틀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저 당첨된 금액의 10% 계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갑이 당첨됐지? 아파트. 언제부터 얘는 못 판다? 언제부터? 그러면 이 날짜 없으면 날짜가 3월 1일 준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 언제부터 못 판다고? 공통적으로 얘든 어떤 경우든 못 파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라니까? 자, 당첨된 게 2월 1일이지. 자, 당첨자 발표했잖아요. 선정이 됐잖아.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계약을 한다니까? 이틀 정도 주고. 자, 작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자, 당첨됐죠? 계약 체결 한 날부터였다가 이틀 줬을 때 2일 날 계약하면 1일 날 판 거 못 팔, 처음 못 했거든? 또 바꾼 거야, 예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가능한 날이 분양 계약 기간이 이틀이면 3월 1일이 아니요. 이때부터 못 팔았는데 지금은 당첨된 날부터 못 팔아요. 자, 그럼 여러분 투기과열지구다. 언제부터 못 판다?
입주로 선정된 날이 당첨자 발표한 날이거든. 선정된 날부터 못 팔아. 언제까지? 5년간 못 판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갑은 당첨됐지? 계약금 10% 가지고 계약했지? 그러면 공사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중도금 들어갔겠지? 공사가 아파트 다 완료했다.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잔금 10% 주고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을 받는다니까? 이전. 그러면 갑은 당첨됐지? 당첨된 날부터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뭐 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못 판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년 만에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했어. 어차피 보존 등기를 건설회사 이름으로 하고 입주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니까 2년 만에 당첨자 발표하고 2년 만에 내 명의로 등기해서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내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은 나의 집이요 분양권이요? 나의 집이요.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못 파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건설회사가 당첨자 발표하고 자 계약금 주고 막 중도금 다 주는데 6년째 아파트를 짓고만 있고 등기를 안 해줬어. 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그 기간 5년 넘지 말라는 얘기 있으니까. 5년 넘어가면 분양권 팔 수도 있는데 팔릴까 이거리? 제일 잘 나오는 게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 얘기는 맞으려면 2년 만에 다 지어서 등기해줬지. 플러스 3년도 못 판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등기 안 해도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니까. 오케이? 조정 대상 지역은요. 자, 1지역에서 공급받았다. 봐봐요. 1지역 박스 있잖아요.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니까 똑같다니까? 그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묶였다. 어차피 공통으로 내 명의로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선정된 날부터 1년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고 3지역은 공공택지냐 아니냐 또 달라지는데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두 사람은 뻘건 걸로 둘이 달리고 있어. 둘이 같이 달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감추 뭘 썼는데? 말 못해? 야, 저기 전기 고데기 가져와라. 3.1절도 다가오는데 전기 선줄 가져와가지고 저 손가락처럼 좀 집어넣자. 저기 220V 넣어가지고 사람 새까맣게 만들자. 우리 침 나오게 질질질 흘려가지고 이렇게 학원 갔더니만 전기 고문했다고 막. 다시 투기과열지구 있잖아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까지만 못 파는 거야. 등기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등기 안 해도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이 얘기야. 건설에서 어찌다 멀다. 조정 대상 지역이 묶였지. 자, 1구역에서 서울시가 다 1구역이거든요. 원래 1구역은 강남 3구하고 송파예요. 여기 1구역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시 나머지 구 전부 다 2구역이고. 그건 시험은 이건 안 나오니까. 그래 1구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1구역이다. 얘도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니까. 그 2구역이다 하면 강남 4구가 아니면 양천구는 2구역이단 말이야. 1년 6개월만 못 판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같이 묶였지. 그럼 1년 6개월이 아니라니까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지. 같이 중복되면 긴 기간 적용 받는다니까. 만약에 등기를 1년 2개월 만에 했지. 그럼 조정지역으로 같이 묶였잖아요. 1년 6개월 기다려야 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는 건데. 그 다음에 4번이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거를 시험 내는 것도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못 내. 나온 적은 사실 없어요. 이거 내면 참 무리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이라잖아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데 야가 가나다라 있지요. 공공택지 공급받아서 아파트 짓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된 곳에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10억짜리인데 같은 평형이 10억짜리에 거래되는데 7억에 분양받았다는 얘기지. 차익이 30% 이상 나잖아요. 얘는 몇 년간 못 팔아? 8년간 못 판다. 옆에 8년이라고 됐잖아요. 또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니까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인 곳에 공공택지 공급받아서 아파트집 분양했지.
분양가격 제한받지? 그러면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70% 이하로 안 되게 했단 말이야.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몇 년간 못 판다. 그 얘기는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한 2년 정도 되면 등기해 주겠지. 등기 4명을 했지. 그리고 6년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8년을 채워야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럼 4명이로 등기하고 팔면 알 길이 없지. 그래서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고 8년간 못 팔아먹는다는 사실을 부기등기에 놔요. 등기부에다 부기등기 걸어버려. 등기부 뜨면 다 나와. 8년간 못 파는 사실을. 그래서 그 기간에 전산으로 다 뜨면 처벌돼 버립니다. 8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하고 100% 이상 시세하고 똑같이 하면 또 뭐 3년, 뭐 85% 이상, 뭐 100% 미만이면 4년, 6년, 8년 다 다르다 이 말. 그래서 잠깐만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받았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공급받은 자격이나 주택을 못 팔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당첨된 지위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 애들 있죠. 당첨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고 이렇게 쓰는 거야. 걔들은 당첨된 지위도 못 팔지만 8년 동안 채워서 팔아야 되니까 주택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자, 그래서 요거는 붙여놓으셔요. 붙여놓고 한 장 넘어가면 자, 요것만 하면 돼. 658페이지에 전매 제한의 특례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런 얘기예요. 저기 잘 들어봐요. 자, 투기과열지구 안에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하길래 갑이 당첨됐죠, 이제. 그럼 당첨된 날부터 못 판다며. 그럼 당첨돼가지고 3월 1일 날 5천만 원 계약금 들어가서 계약을 했어. 자, 중도금 또 5천 들어가서 토탈 얼마 들어간 게요? 4억 남았잖아요. 중도금하고 들어가서 1억 들어간 상태에서 갑이 못 팔잖아. 자기 이름을 등기할 때까지. 야가 해외로 발령받은 거야. 해외로 식구들 다 데리고 가. 그럼 팔 수 있어. 야한테 파는 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야가 양천구 살다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양천구 사는데 길 건너 작동역 부천으로 발령받아서 안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만 갈 때 인정합니다. 야 아버지 죽어가지고 상속받았지? 들어가는 건 됩니다. 오케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분양금 파는 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갑은 우리 공법 중요한 과목이요. 이거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거. 갑이 마누라하고 이혼하면서 주는 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혼 안 하고 마누라 명의로 증여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아니 남편이 준다니까요? 줘도 싫어? 싫다네. 자, 가로 3번. 전매 제한 특례 뭐야? 전매 제한 대상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지위 또는 수도권으로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할 자 사업 주체의 다 다음 주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1번 세대원의 건물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등등 시군으로 이전할 때 다만 어디로 가는 건 제외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돼요. 서울특별시로 간다. 인천광역시로 간다. 그렇게 나와 지문에. 그놈은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 지방으로 가야 돼요. 해남으로 여수로 막 이렇게 저 거창으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들어가거나 전원 해외로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할 때 이혼하면서 그 시기 하는 걸 돼요.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하는 것도 증여하는 건 되네. 돼.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받았죠? 봐봐, 아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세보다 70% 안 되게 받으면 몇 년간 못 판다? 그 얘기는 2년 만에 등기해도 6년 채우란 얘기지. 등기했지, 내 명의로. 등기해놓고 그 주택의 일부를 절반 뚝 띄어서 마누라 네 지분을 하자. 된다 이 말이요. 주택은 일부라 하고 분양권은 일부란 말 쓰질 않아. 그것도 분양권도 일부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7번에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정의하거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택의 일부란 말 쓰냐? 아까 왜 8년, 6년, 4년, 3년 못 팔잖아요. 그건 등기했더라도 그게 한 채우란 얘기고
투기과열지구는 등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거고, 그 등기하고 난 다음에 못 파는 게 없잖아요. 야는 몇 년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의 지위를 못 판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분양권의 지위 플러스 그 주택을 못 판다는 얘기예요. 너무 용량 초과다.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투기과열지구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자, 투기과열지구 당첨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판다?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잔금 치르고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못 판다. 등기할 때까지. 등기 안 해도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 5년 넘게 제한하지 말아 버렸으니까. 자, 중도금 내다가 갑이 이걸 분양권을 파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뜨듬 지방 발령받아서 가는데 수도권으로 갈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해외로 식구들 다 데리고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가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들어가면서 팔거나, 자, 그 분양권의 지위를 마누라한테 증여하거나 주택의 일부를 증여할 때는 허용이 되는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으면. 그 다음에 끝. 오른쪽 하단에 형벌 있나요? 형벌도 보지 마요. 자, 여기 전배하다 걸린 놈 아니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인데 얻은 이익이 벌금 3천만 원보다 크다면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때리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통장 사고 파는 놈 있지요? 똑같다.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리모델 안 해도 괜찮아. 자, 문제를 아까 10개 준 거 있죠? 이거 힘들어도 이것만 풀고 토요일날 한 거는 해설아가 줄 테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 줬잖아요. 같이 풀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주택법 10개 풀고 해설하고 집에 가자. 그 1번 문제가 봐요. 29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번 문제를 보면 이거 진짜 똑같은 문제라도 응용을 한 거거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누가 공관, 그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건축법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이건 주택법 문제잖아요. 다가구는 맞죠? 공관 아니지. 다세대 맞지? 기숙사는 준주택, 오피스텔은, 그죠? 주택이 아닌 거 찾아봐라요. 새놈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다음 몇 번? 4번. 자, 2번 문제가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 5단옥이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죠? 기숙사. 답은 몇 번? 2번. 자, 운명의 3번입니다. 야, 운명의 3번 문제 몇 번?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단지가 시설로 구분됐으니까 별개 단지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나가고 자동차 정류도 지나가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야 되고 도시계획 예외동도로는 8m 이상 지나가야 되고, 그럼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분리됐다. 8m 이상이 맞잖아요. 별개 단지로 봐야지. 일반 도로는 20m 안 되잖아. 20일간 8도 여행 12m짜리 일반 도로 지나가고 있으면 별개 단지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지. 다음 몇 번? 1번이라니까 1번. 별개 단지로 보려면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거나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거나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보니까 20m 안 되는 일반 도로니까 별개 단지로 보면 안 되지. 하나의 단지로 봐야지.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 똑같은 게 응용을 했다니까 이게. 21회 때. 자, 4번. 등록. 옳은 것. 자, 봐봐요.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록해 안 해? 안 해. 근데 문제는 3번이 성격 급하게 지방공사 나오니까 끝에 봐버리지도 않아.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그러지. 답은 이놈이지. 그죠? 4번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살짝 멈췄는데,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등록업자하고 같이 할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거든.
따로 등록해야 된다. LH 공사도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 기출문제 자꾸 녹아뜨리면 안 되는데. 5번 주택조합 틀린 것. 28회. 몇 번? 뭐가 지역금은 80% 더 환급 받아서 나 나갈래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 뭐요 이거? 20명이지. 6번 문제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해놓고 등록이 말소되면 야가 무효돼요? 보증을 받았잖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건 3번이네. 7번 매도 청구. 이거는 아까 왜 격호 형님 그거 아니야. 그거는 몇 회야? 21회. 그건 29회에 나온 거고 아까워서 안 써먹었어 지금. 이거는 이제 왜 매도 청구 땅을 80% 확보했는데 95% 확보하면 매도 청구하는 거. 자, 7번 몇 번? 틀린 거. 국민적인 뭐 다 되지. 건축물도 매도 청구 된다고. 그 다음에 3번이 95% 이상 사회권 확보하면 남은 땅 전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체의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의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다금발이 시가. 그리고 몇 개월 이상 미리 협의? 3개월. 4번이 이게. 그 다음 8번 문제. 옳은 것은 몇 번? 이게 원래 여러분요, 아파트 지어 분양하려면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을 받아야 돼, 시군구에.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아파트 짓거나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50% 초과에 출자한 법인이 아파트 지을 때는 입주자 시군구에 승인 안 받아도 돼. 그래서 LH공사가 지분의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죠. 50% 초과해서 출자한 거야. 그래, LH공사나 마찬가지지.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들은 시군구에 승인 안 받고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특구 51층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지. 50층 이상이니까 몇 미터 관계없어.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적용 안 하니까. 그 다음 3번에 틀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거죠, 이거. 직전으로 소급해서 12개월간 나오면 물가 상승률에 2배, 3개월 나오면 거래량이 20%, 두 달간 나오면 건경 5대1 코딱지. 그래, 그거 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면 이게 뭐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올바른 거는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 적용 대상 틀렸지, 이것도. 3번도 틀렸고. 그러면 4번이네? 이때 이 지문을 써먹고 29회 때는 이 지문 관련된 걸 오리지널을 써먹은 거예요. 사형검사가 매도 청구잖아요. 5% 미만일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격허형님 땅 확보한 거 그거. 5번은 상속 안 되나?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 투기고 알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나 상속 못 받는다고. 죽지 말라고. 상속은 마음대로 죽어도 돼요. 편하게 죽으시라고. 자, 9번에 몇 번? 주택 상속 저당은 허용이 된다. 저당은 통장 사고 팔고 안 되지만은. 자, 10번에 몇 번?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인데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세대원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로 가면서 판다고요.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안 가. 전원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갑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 체류 2년 이상 가야 돼. 4번에 갑의 가족은 국내에 들어가고 갑은 해외로 간다. 이거 뭐요? 기러기 아빠요? 거꾸로지. 기러기 아빠가 아니지. 기러기 아빠가 나간 거 아니야. 세대원 전보다 나가야 허용합니다. 5번이 정년은, 배우자 정년은요? 된다. 문제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맞히신 분이요? 좀 있는데 복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한 개발법 정비법 있지요? 걔는 문제 정답 다 붙여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는 제가 이렇게 찍어서 카페에 올릴게요. 그러면 개발법 정비법 있죠? 농지법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첫 시간 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기본소도 가져오는데 요약집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분한테 100번 유리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약집 나오면 그걸로 할 거예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